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1일 경호 두번째 기사 1437년 명정통 2년 김종서 이숙지 등이 야인 토벌 계획을 올리다. 이어서 1. 오는 8월에 좋은 날을 택하여 군사를 내어 9월 보름때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니 반드시 가을에 군사를 행하고자 하면 도적이 만약 미리 알고 도망에 숨으면 오히려 볕곡을 베어서 군량을 보충할 수가 있어 저들에게는 해롭고 우리에게는 유익할 것이며 또한 위험을 보이는데도 족할 것입니다. 1. 5길로 나누어 침략하되 한 길에 800명에 지나지 않게 하고 중심부에만 1000명으로 하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적은 군사를 쓰면 좁은 곳에서 유리하고 군사가 많으면 정하지 못합니다. 1. 군사 조발할 때를 당하여 칭탁해 말하기를 홀라온과 협진이 가을을 기다려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 들어오고자 하니 사진의 군사와 말이 본디 적어서 보태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도절제사의 영에는 원액 외에 1000명을 더하고 사진에서는 각각 800명을 더하였다고 하며 경중과 외방의 행문 이첩하는 문서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능히 우리 군사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만들어 미리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군졸은 본도에 각 고을에서만 징발하되 정군, 성군, 수성군, 반당, 향리, 역자, 공사, 복계 및 한량으로서 건장하고 용맹한 자와 말이 실하는 것을 모두 다 조발할 것입니다. 1. 정군 한 사람은 갑옷을 입고 활, 화살, 칼 혹은 창을 가지며 주자 한 사람은 역시 갑옷을 입고 활, 화살을 차며 우비를 가지고 우대로서 음식과 양식을 나누어 담아서 안장에 걸고 혹은 말도 타고 혹은 걷기도 하여 각각 정군의 뒤를 따르되 적을 만나면 또한 스스로 원조하며 정수 외의 짐은 일체 금할 것입니다. 1. 군간의 수가 적음을 칭탁해 말하여 사진에서 각각 10인씩을 더하고 주장이 있는 곳에는 20인을 더하게 하여 날래고 용맹한 군사를 고르기에 힘쓰며 모두 갑옷과 투구를 주어 보내되 토벌하는 뜻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신인 손과 저하부 승지 김돈에게 명하여 의정부에서 가서 논의하게 하며 동지중추원사 정흠지 호조 참판, 호조 판서 심도원, 병조 판서 황보인 등도 참여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사진을 새로이 설치하여 튼튼하지도 못하고 속히 토벌할 수도 없으며 비록 혹 쳐서 이길지라도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2일 신미 첫번째 기사 달이 좌각을 범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2일 신미 두번째 기사 찬성 신계 등으로 하여금 어염의 정책에 관하여 논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창계 신성 호조판서 심도원 동지 중추원사 정흠지 등에게 명하여 어염의 정책을 논의하게 하고 정교하기를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널리 물어서 조용히 생각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민폐가 없게 하라 하고 곧 판 사제감사 조국관 이조 정랑 우효강 호조 정랑 민후생 등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이 앞서 관에서 어량과 염조도 없이 단지 그 세만 거두었는데 이에 이르러 국가에서 하삼도 백성을 구제함으로 인하여 창고가 모두 말라서 재정이 펴지 못하므로 어량과 염조를 널리 두어서 그 이익을 거두어 흉년을 구제하는 준비책으로 삼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 명이 있었다. 염조는 소금을 만드는 소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0일 신미 세번째 기사 전도관찰사 박교의 조기 치부와 치조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3일 임신 첫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판적을 만들 계책을 승려하여 보고하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전자의 경에게 유시한 판적의 논의에 대한 경의 보고를 받으니 이르기를 변경 고을에 백성의 수를 상고할 판적이 없다면 혹
죽음을 당하고 포로된 것과 혹 몰래 저들을 따르는 것과 혹 도망해 이웃 나라에 간 것 등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판적한다 이름하고 때 아닌 시기에 추세하면 백성의 마음에 반드시 싫어하여 장차 소동하는 패가 있을 것이니 만약 입보할 때를 당하여 그 수령으로 하여금 을의 그 성명과 나이를 적어서 천호 백호에게 보관시키고 별도로 한 본을 기록하여 비밀히 간직하면 어찌 그것이 판적임을 미리 알고 감히 의심하는 생각을 내리요. 단연 소동하는 패단이 없을 것이며 수요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즉시 대신들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은 말하기를 호구를 알지 아니할 수 없으니 새로 옮긴 변민에게 갑자기 그들의 수를 알고자 하면 민심이 들뜰까 거기 두렵습니다 하고 찬성 신계 등은 말하기를 변민의 수를 알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갑자기 추세를 행하면 또한 적당치 못하니 입보할 때를 인하여 갖추다 판적에 기록하여 뒤에 상고하는 증빙이 되게 하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입보할 때를 당하여 성명을 기록함은 경의 아랫바와 같이 함이 가하나 새로 옮긴 백성의 마음에는 반드시 꺼리고 싫어할 것이며 또 그 기록을 비밀히 간직한 것을 알면 입보할 때 더욱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혹 도망하고 흩어지는 꾀를 낼까 두려우니 경은 다시 마음을 다해 생각하여 만일 그 적당한 계책을 얻거든 곧 따라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종성을 옮기지 말고 녹야기에 볼을 설치하여 방어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종성을 옮겨 설치함이 비록 편리할 것 같으나 신설한 군현의 성곽이 완전하지 못하고 이사한 백성이 아직 직업에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또 도적이 오는 첫 길에 옮기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우선 녹야기에 볼을 설치하고 방어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야인 토벌의 천시를 기다릴 것을 명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의 사목을 보고 경이 적당한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자 함을 이미 알았노라. 비록 그러하나 사람의 일은 반드시 천시를 기다린 후에야 성공할 수 있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시기를 보아서 행동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금년에는 천우가 순조롭지 못하여 일이 뜻과 같지 못한 것이 열의 8, 9이니 가볍게 군사를 일으키면 진시로 불가하다. 만약 시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동병하면 그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또한 기약할 수 없음을 경이 이미 알 것이나 마음에 새겨서 미리 준비하는 계획을 잊지 말고 적의 소구를 정탐해 물어서 그 정상과 시책을 연속하여 계달하라. 나도 마음으로 익숙하게 계획하여 천시를 기다리겠노라. 저들은 매양 우리 국경을 침범하는데 우리는 용구를 참고 편히 앉아서 변경 백성의 화를 예사로 보고 있는 것이 옳겠는가. 경의 사목이 자세하고 빈틈이 없으나 그 말에 모름지기 알타리 올량합으로서 향도를 삼을 것이나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마땅히 달래기를 강 건너 두문 등처에 노루와 사슴이 많으니 너희들과 더불어 가서 사냥하겠다고 하여 이끌고 나아가서는 여러 군에 나누어 붙인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군사를 뽑을 때에 칭탁하기를 홀라운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 와서 침노할 것이므로 사진의 군사와 말을 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앞서 홀라운이 와서 침노할 것을 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나 군사를 뽑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남도에 수천 군마를 뽑아서 사진에 보탠다면 그 형세가 평상시와 다를 것이니 저희 아인들도 귀와 눈이 있는데 어찌 알지 못하리오. 또 사냥한다고 말하고 이끌고 가서 비록 여러 군에 나누어 붙일지라도 저들이 준비가 없으니 장차 어떻게 쓰리오. 이 두 계책이 허수함이 없겠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금년에는 거사할 수 없고 만약에 이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천시가 화순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어 새로 옮긴 백성이 곡식이 풍성하고 생활이 안정하여 수호할 계획이 하나라도 미비함이 없은 뒤에야 사진의 군사로서 수빈강 등처에 냅다 돌격하여 들어가기를 두세 번 하면 비록 1, 2천의 명의 군사로서도 뜻을 이룰 것이니 남도에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진 안에 비록 2천 명의 군사를 낼지라도 그 남은 군사가 그 성을 지키기에 겨우 잘할 듯 하니 경은 다시 생각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달이 목성을 범하고 달무리하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상례인, 대상, 담사 등의 예법을 정하다. 집현전 대제학 권도 등이 의논하기를 예기에 3년상은 25개월에 마친다고 하였고 가래에는 두 돌대의 대상을 지내고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본 처소에 돌아와서 잠을 잔다 하였으며 예기 잡기편에는 기년상에는 11개월 만에 연사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상사를 지내며 15개월 만에 담사를 지낸다고 하였는데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건대 3년상은 비록 25개월 만에 마친다 하였으나 다시 한 달을 띄어서 담사 지내는 절차가 있고 기년상은 15개월 만에 담사를 지낸다 하였으나 인하여 심상을 펴기를 25개월을 다 하여야 상례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 답사한다는 이치도 없으므로 관직에 나아가 이를 다스림이 무방할까 하옵니다 하고 대제학 이맹균 등은 의논하기를 예기에 부모의 상을 돌 때에 소상을 지내고 또 돌이 지난 뒤에 대상을 지낸다. 흰 삼배옷을 입고 한 달을 띄어서 담사를 지내며 담사를 지내고는 고운 옷을 입고 상을 지내고는 흰 비단옷을 입으며 이달에 담사를 지내면 그 달을 지나서 풍악을 듣는데 노나라 사람이 아침에 상을 지내고 저녁에 노래하는 자가 있어서 자로가 보고 웃으니 공자께서 말하기를 아직은 또한 지나침이 있다. 달을 지냈다면 노래하여도 좋다고 하였고 가래에는 대상 후에 한 달을 띄어서 담사를 지내되 그날 밝을 무렵에 제사를 행하기를 대상의 의식처럼 한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건대 3년상을 비록 25개월에 마친다고 하였더라도 성인은 그 남은 슬픔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갑자기 평상시의 생활에 나아가지 않았고 다시 한 달을 띄어서 담사 지내는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래의 담사하는 의식에 주인 이하가 모두 슬픔을 다하여 곡한다는 글이 있으니 이와 같다면 27개월에 이르러야 바야흐로 3년상을 마쳤다고 이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 상을 기년으로 함은 이것이 어머니에게 박하게 함이 아니라 다만 집에는 두 높은 이가 없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나 선유들도 또한 심상 3년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3년상이란 실로 아버지 상의 대상과 담사의 달수에 준하여 말하는 것이요. 이 예가 비록 높은 이를 위하여 굽혔으나 정을 펴는 도리는 마땅히 아버지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15개월의 담사를 지냈으므로 두 번 담사할 수 없으니 27개월을 기다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대상도 13개월에 이미 행하였으니 하필 25개월을 기다리오리까. 또 어머니를 위해 기년의 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예가 이미 감하였는데 이제 심상을 행한다면 25개월에 그친다면 이는 앞존의 예에 구속되어 그 인정도 아울러 굽히는 것이니 예에 의심이 있으면 후한 예의에 좇는다는 의리에도 의심이 있을 뿐 아니라 선유들이 말한 심상 3년을 해야 한다는 학설에도 합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망령된 생각이 오나 어머니를 위해 심상 3년을 입을 때에는 모름지기 27개월을 기다려서 이를 다스리기를 허락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두 논의가 모두 옳으니 좋을 바를 모르겠으나 나의 뜻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에게 기년상을 하는 것은 주자도 말하기를 어머니에게 박하게 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11개월에 연사하고 13개월에 대상하고 15개월에 담사함은 고금에 바꿀 수 없는 제도이겠다. 옛적 송나라 문제 원가
17년에 태자가 심상 3년을 하였는데 담사가 있는지 없는지 예의 성문이 없으므로 조척으로 널리 논의하게 하였더니 유사가 아뢰기를 심상 13개월의 대상을 하고 15개월의 담사를 하는 절차를 이미 지났으니 상복을 바꾸고 벗는 예를 마쳤고 남은 슬픈 정이 1주년이 지났으니 두 번 다시 담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자 조칙으로서 영구한 제도를 삼았고 그 뒤에 대명 3년에 유사가 아뢰기를 고 광록대부 왕은의 상사에는 격식에 의하여 황후가 기념복을 입고 심상 3년을 하는데 두 돌 때가 오는 2월 금음이라고 하니 영의 조랑 주응지가 의논하기를 원가 19년에 무광공주가 시집갔는데 15개월에 심상을 마치고 길복을 입었고 효근 2년에는 국상이 2번 있었는데 여러 공주가 심상을 마치고 마땅히 길복을 입을 것인데도 오히려 마음으로 흰옷을 입고 27개월에야 벗었으니 두 일이 같지 않으나 예문을 자세히 상고하건대 심상에는 담사가 있지 아니함은 황대에서 상고하여 이미 정한 제도로 삼았는데 원가 말년에 화난이 심히 혹독하고 황제의 마음이 지극하여 상사에 지나치게 슬퍼하여 이 때문에 시집간 공주가 돌아와 같이 집에 있으면서 정해조차 예를 변한 것이고 예법을 고친 것이 아니니 이제 황후는 2월 금음에 예 제도에 의하여 흰옷을 벗고 길복을 입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또 범조우가 여골의 제도를 논하기를 지금 모든 신하가 한 달을 하루로 바꾸어서 임금이 3년상을 실행하는 까닭으로 12일 만에 소상을 지내고 돌 때에 또 소상을 하며 24일 만에 대상을 지내고 두 돌 때에 또 대상을 하니 무릇 소상 대상 연사는 2번 있을 수 없는데도 이미 날수로 하고 또 달수로 하니 이는 예에 근거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심상의 제도는 15개월 전에 상제와 담제를 이미 마쳤으니 두 돌 때와 중월에 상제와 담제를 다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가래의 담사의 날을 택하는 의식에 혹 정일이나 혹 해일로 하되 먼저 상순에 골라서 좋은 날이 없은 뒤에야 다음으로 중순과 하순에 미치는 것이 예인데 이제 심상에는 2번 담사하는 예가 없은즉 27개월에 이르러 어느 날을 조차 상제를 마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만약 금은날에 이르러 상제를 마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아버지 상에는 혹 상순을 택하여 상제를 마쳤는데 어머니 상에는 반드시 금음에 이르러서 상제를 마친다면 도리어 아버지 상보다 중할 것이고 만약 아버지 상에 혹 택일이 그달 첫날에 당하여 상제를 마치는 일이 있으니 심상을 하는 사람도 27개월이 되는 초상에 나가서 벼슬함이 가하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아니함이 있다. 날짜를 점치는 것은 신에게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효자의 마음으로 부득이하여 하는 것인데 달이 되는 초승에 신에게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상제를 마쳤다고 하여 나가서 벼슬하면 27개월이라 함이 가할까? 너희 마음에도 편하겠는가? 또한 논의의 통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 논의에 이르기를 만약 심상에는 15개월에 이미 담사를 지냈으니 27개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상도 13개월에 이미 끝났으니 어찌 반드시 25개월을 기다릴 것이냐는 그 말도 근사하나 3년이라는 것은 두 돌때를 한잔 것이기 때문에 25개월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담사해도 그 예로 할 것은 아니다. 그 논의에 심상 3년은 아버지 상의 상담 월수에 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한 것도 근거가 없다. 얘기에 이르기를 25개월에 대상하고 이 달에 담사한다고 한 까닭에 선유 왕숙은 중월에 담사한다는 말을 대상 지낸 달 가운데 담사가 있다고 해석하고 정씨는 한 달을 띄운다고 말하였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25개월의 대상을 지낸 후에 문득 담사하니 그 의미로 보면 왕숙의 말과 같아야 이치가 순하다. 지금 정씨의 말을 좇는 것은 비록 예문에 의심이 있는 것은 후한 예에 따른다는 말에 의한 것이니 마땅치는 못하다고 하였으니 대저 얘기에
아버지 상의 담사가 또한 대상하는 달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주자가 왕숙의 말을 옳다고 하였으나 그 뒤에 특히 시왕의 제도로서 27개월로 정한 것이다. 그 27개월에 그치면 압존의 예에 구속되어 아울러 그 정도 굽힌다고 한 것은 또한 그렇듯하나 진실로 효자의 정으로 말하면 비록 27개월이 다할지라도 어찌 마음이 족하리요. 성인이 이미 제도를 정하여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어머니에게 기년상을 입는 법을 세웠으니 성인의 뜻은 15개월 뒤에는 길복을 입는 것으로 한 것인데 후현들이 인정으로 2년 하여 벼슬을 해임하고 심상 3년 하는 법을 또 세웠으니 높은 이에겐 굽히는 법이 여기 이르러 지극하다고 할 만하다. 하물며 역대 여러 선비들이 그 심상을 논한 말에 두 번 담사가 없고 25개월의 상제를 마친다는 논의는 하나만이 아니나 27개월의 상제를 마친다는 논의는 하나도 없는데 하필 근거 없는 말을 내어 반드시 담사가 없는 27개월이 되는 금음날에 이르렀어야 상제를 마친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비록 이름은 아버지를 위하여 복을 감한다고는 하나 날수는 도리어 아버지에게 지나니 비록 예문에 의심이 있는 것은 후한 예에 따른다는 뜻이나 실로 중용의 도에 지나침이 있다. 또 얘기에 이르기를 3년상의 대상을 지난 뒤에 벼슬에 종사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사역하는 자를 가리켜 한 말이나 왕위에 있는 이로 보면 다 같은 신하인데 사대부의 벼슬에 종사함도 이 예로 미루어 볼만하니 나의 뜻으로는 아버지가 있을 때에 어머니를 위해 심상 3년을 입는 것은 마땅히 25개월로 한정하여 상제를 마치고 종사하게 함이 어떨까. 남은 슬픔을 잊지 못하여 잔치하고 풍악하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일은 비록 27개월이 지날지라도 가하다. 또 뜻하건대 심상 25개월이니 27개월이니 하는 것은 경전에 밝게 말한 것이 없고 또 예문에 의심이 있는 것은 후한해에 쫓아서 어버이를 위하여 하는 일을 어찌 가볍게 논의할 수 있으랴. 27개월이 되는 초하루 후에는 27개월이라 하여도 가하니 정조에서는 다른 예에 의하여 탈정함이 어떨까. 예조와 의정부에서는 같이 논의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본조의 상제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어머니를 위해 기년상을 하고 일체 예 제도에 의하여 11개월에 연사하고 13개월에 대상하고 15개월에 담사하며 벼슬에서 나와 심상 3년을 입는 것은 이미 법을 이루어 육전에 실려 있는데 사대부의 집에서 법을 세운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대상과 담사를 두 번씩 행함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삼가 두시 통전을 상고하건대 송문제 원가 17년에 태자가 심상 3년상을 입었는데 담사의 있고 없는 것이 예의에 성문이 없어서 조칙으로 널리 논의하게 하니 유사가 아래기를 심상에 이미 13개월에 대상하고 15개월에 담사하여 예를 이미 마쳤으니 두 번 다시 담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대상과 담사를 다시 행하지 못하게 하되 어머니를 위하는 슬픈 정은 응당 아버지와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 벼슬에 종사하는 것도 예전대로 27개월 초하루 뒤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안승선이 어머니 상을 마치고 새로 대사원에 임명되었는데 겨우 25개월이 넘어 담기가 차지 아니하여 나와 벼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논의가 있었는데 드디어 밝혀서 법을 삼았다. 압조는 어른에 대한 공대가 그보다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주로짐을 말한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4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호조로 하여금 공사가 편안하게 수세하도록 하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본국의 전부의 법이 고려 때부터 매 1결마다 30두를 거두었으니 이는 공법인 것입니다. 태조께서 감손에 따라 세를 들어주는 제도를 처음 세우심에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나 다만 손과 실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갓 민간만을 시끄럽게 하여 다시 공법을 정하였으나 지금 정한 세수도 혹 미진함이 있으니 호조로 하여금 다시 참작을 더하여 공사가 편리하게 시행토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5일 값을 첫 번째 기사 햇물이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5일 값을 두 번째 기사 정흠지, 이순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흠지를 중추원사로 삼고 원창명을 중추원부사로, 홍여방을 인수부윤으로, 이순지를 호군으로 삼았다. 처음에 순지가 역사 내에 정밀하여 가장 친하고 사랑함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 상을 당하여 미처 특히 기복하기를 명하고 이날 이 벼슬을 올려주고 그 아버지 지사간 이맹상에게 전교하기를 모름지기 아들 순지로 하여금 벼슬에 나아가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5일 값을 세 번째 기사 주야 척국이인 일성정시의가 이룩되다. 처음에 임금이 주야 척국이를 만들기를 명하여 이름을 일성정시의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룩됨을 보고 하였다. 모두 네 벌인데 하나는 내정에 둔 것으로 구름과 용을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셋은 다만 발이 있어 바퀴 자루를 받고 기둥을 세워 정극환을 받들게 하였다. 하나는 서운관에 주어 점후를 쓰게 하고 둘은 함길 평안 두 도의 절제사 영에 나누어 주어서 군중의 경비하는 일에 쓰게 하였다. 또 승지 김돈에게 명하여 서와 명을 짓게 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의상은 더 말할 것 없이 요순으로부터 한 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중이 여겨서 그 글이 경사에 갖추어 나타났으나 예전과 시대가 멀어서 그 법이 자세하지 아니하였는데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세상에 뛰어난 신성한 자질로서 정무를 보살피는 여가에 천문법상의 이치에 유념하시어 무릇 예전에 이르는 바 혼이, 혼상, 규포, 간이 등과 자경루, 소관이, 앙부, 천평, 현주, 일구 등의 그릇을 빠짐없이 제작하게 하셨으니 그 물건을 만들어 생활에 이용하게 하시는 뜻이 지극하시었다. 그러나 하루의 시간이 100각이요 그리고 밤과 낮이 반시기로 돼 낮에는 햇빛을 헤아려서 시간을 아는 그릇은 이미 갖추었으나 밤에 이르러서는 주례에 별을 보고 밤 시간을 구분하는 글이 있고 원사에도 별로서 시간을 정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그 측정하는 방법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밤낮 시간을 알리는 그릇을 만들기를 명하여 이름을 일성정시의라 하였다. 그 제도는 구리를 써서 만들었는데 먼저 바퀴를 만들어 새를 적도에 준하여 자루가 있고 바퀴의 지름은 2척, 두께는 3분, 넓이는 3촌이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데 넓이는 1촌 5푼, 두께는 바퀴와 같다. 십자 가운데는 축이 있는데 길이는 5분 반이고 지름은 2척이다. 북쪽면을 깎아 파되 중심에 1, 2를 두어서 두께를 하고 가운데 둥근 구멍을 겨자씨 같이 만들었다. 축은 개형을 꿰고 구멍은 별을 살피는 것이다. 아래에는 서리고 있는 용의 모양을 만들어 바퀴 자루를 물고 있는데 자루의 두께는 1촌 8분이며 용의 입에 1척 1촌이 들어가고 밖에 3촌 6분이 나왔다. 용의 밑에는 대가 있는데 넓이는 2척이고 길이는 3척 2촌이며 도랑과 못을 만들었는데 수평을 취한 것이었다. 바퀴의 윗면에 세 고리를 놓았는데 이름을 주천도분환, 일구백각환, 성구백각환이라 한다. 그 주천도분환은 밖에 있으면서 움직이고 돌며 밖에 두기가 있는데 지름은 2자, 두께는 3분, 넓이는 8분이다. 일구백각환은 가운데에 있어 돌지 아니하고 지름은 1척 8촌 4분이고 넓이와 두께는 밖의 것과 같다. 성구백각환은 안에 있어 움직이며 돌며 안에는 두기가 있는데 지름은 1척 6촌 8분이고 넓이와 두께는 안팎고리와 같다. 귀가 있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세 고리 위에 개형이 있으니 길이는 2척 1촌, 넓이는 3촌, 두께는 5분인데 양쪽에 머리가 있고 가운데는 비었으며 길이는 2촌 2분이다. 넓이는 1촌 8분으로 세 고리의 그림을 덮지 못하게 한 것이다. 허리의 중간 좌우에 각각 용이 하나씩 있는데 길이는 1척이고 함께 정극환을 받든다.
전극환이 둘이 있는데 바깥고리와 안고리의 사이에는 고진대성이 나타나고 안고리 안에는 천추성이 나타나니 남북의 적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깥고리는 지름이 2촌3분이고 넓이가 3분이며 안고리는 지름이 1촌 4분 반, 넓이가 4리이고 두께는 모두 2분인데 약간 서로 되어서 십자와 같다. 개형 두 끝에 빈 곳의 안팎이 각각 작은 구멍이 있고 전극환 바깥 고리의 양쪽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가는 노끈으로 6구멍을 통해 꿰어서 궤형의 두 끝에 메었는데 위로는 해와 별을 살피고 아래로는 시각을 알게 한 것이다. 주천환에는 천도를 새기되 매도를 4분으로 하고 일구환은 100각을 새기되 매각을 6분으로 하였다. 성구환도 일구환과 같이 새겼으나 다만 자정이 신전자정에 지나서 하늘이 일주하는데 1도를 더 지나가는 것과 같이 다름이 있다. 주천환을 사용하는 법은 먼저 수륙을 내려서 동지 신전자정을 맞추고 개형으로 북극 둘째 별이 있는 곳을 살펴서 바깥가에 표시하고 이내 주전 첫도의 초에 맞게 한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되면 천세에 반드시 차가 생기니 수시역으로 상고하면 16년이 약간 지나서 1분이 뒤로 물러나고 66년이 약간 지나서는 1도가 뒤로 물러나므로 이에 이르러 다시 살펴서 정한다. 북극 둘째 별은 북극에서 가깝고 가장 붉고 밝아서 여러 사람이 보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측후라 한다. 일구환의 사용은 간이와 같고 성구환을 사용하는 법은 첫해 동지 첫날 새벽 전 밤중 자정을 시초로 하여 주천환 초도의 초에 맞게 하여 하루에 1도, 이틀에 2도, 사흘에 3도로 하여 364일에 이르면 곧 364도가 되고 다음에 동지 첫날 자정에는 365도가 되니 하루에 공도가 3분이고 1도에 1도 3분으로 364일에 이르면 곧 363도 3분이 된다. 또 다음에 동지 첫날에는 364도 3분이니 하루의 공도가 2분이고 이틀에 1도 2분으로 364일에 이르면 곧 363도 2분이 된다. 또 다음에 동지 첫날에는 364도 2분이니 하루의 공도가 1분이고 이틀에 1도 1분으로 365일에 이르면 곧 364도 1분이 되니 이를 일진이라고 이른다. 대단하다. 일진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무릇 인사에 동정하는 기틀은 실로 해와 달의 운행하는 법칙에 매였고 일진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무릇 인사에 동정하는 기틀은 실로 해와 별의 운행하는 법칙에 매였고 해와 별의 운행은 의상 가운데 밝게 나타나므로 옛 성인이 반드시 정치하는 도의 첫째 일로 삼았으니 요의 역상과 순의 선기가 이것이다. 우리 전하께서 제작하신 아름다운 뜻은 곧 요순과 더불어 법을 같이 하였으니 천고에 내려오면서 일찍이 없던 거룩한 일이다. 지극하도다. 이를 마땅히 새겨서 후세에 밝게 보여야 할 것이므로 신돈이 감히 손으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명을 지어 올리노라 하고 그 글에 이르기를 요임금은 역상을 공경하고 순임금은 기형의 뜻을 두니 대대로 전하여서 제조가 정밀하다. 의라 하고 상이라 하여 그 이름이 같지 아니하나 땅을 보고 하늘을 살펴서 백성의 일을 보여주었다. 옛일이 이미 멀어서 제도가 퇴폐하여졌으니 책에 실려 있은들 그 뜻을 네가 알리오. 신성하신 임금이 시대에 응해 나시어 요순의 법을 받아 표와 누와 의와 상의 옛 제도를 회복했네. 백각으로 때를 정해 밤낮을 나누었고 햇볕으로 때를 아는 그릇은 있으나 밤에도 살피고자 의상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셨네. 그 이름 무엇인고 일성정시의라 일컬었으며 쓰는 법은 어떠한고 별자리를 살펴보고 햇볕과 맞추었도다. 구리로 바탕하여 만든 솜씨가 뛰어나서 비할 수 없고 둥근 바퀴 먼저 하고 거가 있어 운용한다.
남북이 높고 낮아 적도를 모방하고 대위에 용이 서려 바퀴 자루 물고 있다. 도량과 못이 있어 물을 담아 바르고 바퀴 위에 세 고리가 서로 붙고 의지하여 바깥 끝은 주천이고 도와 분이 벌려 있고 안의 두 고리는 일구성구인데 성구 한의 각은 천도같이 지나도다. 안팎은 움직이나 중각 끝은 굳게 붙어 움직이지 아니한다. 개형이 전면에 가로 있어 굴대가 중심을 꿰어도다. 굴대에 구멍 뚫어 겨자 같고 바늘 같아 개형의 빈 끝에는 도와 각이 새겨 있다. 쌍용이 축을 끼고 전극환을 받들었다. 안팎에 환이 있고 그 사이에 별이 있다. 그 별은 무엇인고 구진과 천추로다. 남북이 정하였고 동수가 바르도다. 척후법은 어떠한고 실을 써서 살펴본다. 고리 위에 곱게 걸고 개형 끝에 내려 꿰어 일구에는 돌을 쓰고 성구에는 하나 쓴다. 제자가 붉고 밝아 북극에 가까우니 실을 써서 살펴보면 시각을 알 수 있다. 누수를 먼저 내려 자정을 알아보고 윤환에 표지하여 주천환의 도는 것을 여기에서 일으킨다. 밤마다 도는 것이 한도를 지나가니 도와 분이 나뉘어서 비롯하고 끝맺는다. 그릇은 정밀하고 두루 쓰인다. 선철이 많았으나 이 제도가 없었는데 우리 임금 처음으로 이 의상을 만드시어 희화에게 내리시니 만세의 국보일세 하였다. 그 글에 구리를 써서 만들었다. 로부터 다 하면 처음으로 돌아온다까지는 임금이 친히 지으신 것인데 성지 김돈이 직제학 김빈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내가 감히 글을 짓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경들이 이를 가지고 깎아 보태어서 명과 설을 지어 오래 전하기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시각을 정하는 제도를 서술한 글이 간이하고 상세하여 손바닥을 가리킴과 같이 명백하기 때문에 돈 등이 능히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그 글의 머리와 끝만 보태어 그대로 명을 지었다고 한다. 그 소관이는 예문관 대제학 정초가 명과 설을 함께 짓기를 당뇨가 세상을 다스리자 먼저 희화에게 명하여 햇볕을 살펴서 시각을 바르게 하였는데 이로부터 내려오면서 시대마다 각각 그 그릇이 있었고 원나라에 이르러 갖추었다. 금상 16년 가을에 이천 정초 정인지 등에게 작은 모양의 간이를 만들기를 명하니 비록 예제도에 말미암았으나 실은 세법에서 나왔다. 밑바탕은 정한 구리로 하고 개울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수평을 정하고 남북의 위치를 바루었다. 적도환의 전면에는 하늘 둘레의 도분을 나누어 동서로 운전하여 칠정과 중외간의 입속하는 도분을 헤아린다. 백각환은 적도환 안에 있는데 면에는 12시와 100각을 나누어 낮에는 햇볕으로 알고 밤에는 중성으로 정한다. 사유환이 규형을 가지고 동서로 운전하여 남북을 내렸다 올렸다 하고 규칙하기를 기다린다. 기둥을 세워 세 환을 꿰었는데 비스듬히 기대면 사유환은 북극에 준하고 적도환은 천복에 준한다. 곱게 세우면 사유가 입운이 되고 백각이 음위가 된다. 공작이 겨우 끝나자 여러 신하들이 명을 새겨 뒷세상에 전하기를 청함으로 임금이 신초에게 명하시니 신이 절하고 명을 올리노라 하고 명하기를 하늘의 도는 하는 일이 없고 그릇 또한 간략함을 승상하였다. 옛 간이는 기둥이 많았는데 지금의 이 그릇은 들고 갈 수 있겠도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이와 같았으나 간략한 것을 더욱더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하고 또 그 작은 일성정시의에 이르기를 전에 만든 일성정시의는 너무 무거워서 행군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작은 정시의를 만들었으니 그 제도는 전의 것과 대동소이한데 전극환을 없앤 것은 경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수로서 첫 해의 새벽전 밤중을 알아맞추어서 북극 둘째 별이 있는 곳을 살펴 바퀴 가위에 표시를 하되 그 획을 가장 길게 긋고
북쪽으로 향하여 다시 세 획을 걷되 점점 짧게 하여 시야의 거리는 모두 4분지 1도로 하였다. 첫해 동지 첫날 새벽 전 밤중에 주 천환의 초도를 바깥가에 긴 획에 닿게 하고 다음 해는 다음 획에 닿게 하며 또 다음 해에는 또 다음 획에 닿게 하고 또 다음 해는 가장 짧은 획에 닿게 하여 해마다 한 번씩 옮겨서 5년째 이르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동지 첫날에 성구환의 신전자정이 주 천환의 초도에 닿고 1일 자정에는 1도, 2일에는 3도에 당하여 매년 다 그렇게 되어 여분이었고 다른 것은 전의 정시의와 같다. 일구를 사용하는 법은 전의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 간이되는 승지 김돈이 기록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선덕 7년 임자년 가을 7월 1일에 성상께서 경연에 거둥하여 역상의 이치를 논하다가 예문관 제학신 정인지에게 이르기를 우리 동방이 멀리 밖에 있어서 무릇 시스라는 바가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에 따랐으나 홀로 하늘을 관찰하는 그릇에 빠짐이 있으니 경이 이미 역산의 제조가 되었으므로 대제학 정초와 더불어 고전을 강구하고 이 표를 참작해 만들어서 척흠하는 일을 갖추게 하라. 그러나 그 요는 북극이 땅 위에 나온 높낮이를 정하는 데 있다. 먼저 간이를 만들어 올림이 가하다고 하심으로 이에 신 정초와 신 정인들은 옛 제도를 상고하는 일을 맡고 중추원사 신 이천은 공력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먼저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북극이 땅에서 38도가 나온 것을 정하니 원사가 측정한 것과 조금 합함으로 드디어 구리로 간이를 만들어 장차에 이룩되매 호조판서 안순에게 명하여 후원 경회로 북쪽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드니 높이는 31척이고 길이는 47척 넓이는 32척인데 돌로 난간을 두르고 간이를 엎드려 놓았다. 정방 안을 그 남쪽에 펴고 대이 서쪽에는 동표를 세웠는데 높이는 5배이고 8척의 어리다. 청석을 깎아 규를 만들고 규의 안에는 장, 척, 촌, 분을 새겼다. 그림자를 일중의 그림자와 맞추어서 음양의 차고 주는 이치를 미루어 알도록 하였다. 표 서쪽에는 작은 집을 세우고 혼이와 혼상을 놓았는데 혼이는 동쪽에 있고 혼상은 서쪽에 있다. 혼이의 제도는 역대에 같지 아니하나 이제는 옷이 서찬에 실린 글에 의하여 나무에 칠을 하여 혼이를 만들고 혼상의 제도는 배에 칠을 하여 몸통을 만들되 둥글기는 탄원 같고 둘레는 10척 8촌 6분이다. 종횡으로 하늘 둘레에 도분을 그렸는데 적도는 중간에 있고 황도는 적도의 안팎에 나들되 각각 24도가 약하다. 중에 관성이 두루 벌려 있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도를 더 지나간다. 노건으로 해를 얽어 황도에 메고 매일 1도씩 물러나서 행하여 하늘의 행함과 합하였다. 물을 이용하여 기계가 움직이는 공교로움은 숨겨져서 보이지 아니한다. 이 5가지는 옛식 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경회로 남쪽에 집 3칸을 세워서 누기를 놓고 이름을 보루각이라 하였다. 동쪽 간 사이에 자리를 2층으로 마련하고 삼신 위에 있어 시를 맡은 자는 종을 치고 경을 맡은 자는 북을 치며 점을 맡은 자는 징을 친다. 12시는 아래에 각각 신패를 잡고 한 사람이 하지 아니하여도 때에 따라 시각을 보한다. 천추 전 서쪽에 작은 집을 짓고 이름을 흠경각이라 하고 종이를 붙여서 산 모양을 만들어 높이는 7자 가량인데 집 가운데 놓고 안에는 기륜을 만들어서 옥루수를 이용하여 치게 하였다. 오색구름은 해를 둘러 나들고 옥녀는 때를 따라 방울을 흔들며 사신무사는 스스로 서로 돌아보고 사신과 12시는 돌고 향하고 일어나고 엎드린다. 산 사면에는 빈풍 사시의 경을 진열하여 백성의 생활이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였다. 기기를 놓고 누수의 남은 물을 받아서 천도의 영허하는 이치를 살피게 하였다. 간이는 비록 혼이보다 간략하나 옮겨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간의
둘을 만들었으니 대개 모양은 극히 간단하다. 사용하는 것은 간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는 천추전 서쪽에 놓고 하나는 서운관에 주었다. 무지한 남녀들이 시각의 어두움으로 앙부 일구 둘을 만들고 안에는 시신을 그렸으니 대저 무지한 자로 하여금 보고 시각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다. 하나는 해정교역 가에 놓고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놓았다. 낮에 체코하는 일은 이미 갖추었으나 밤에 이르러서는 징험할 바가 없어서 밤낮으로 시각을 아는 그릇을 만들어 이름을 일성정시이라 하였다. 네벌을 만들어 하나는 만춘전 동쪽에 놓고 하나는 서운관에 주고 둘은 동서 양계의 원수영에 나누어 주었다. 일성정시의는 무거워서 행군하는 데 불편함으로 작은 정시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는 대개 같고 조금 달랐다. 이 6가지는 각각 서명이 있어 자세히 기록되었다. 또 현주 1구를 만들었으니 밑바탕을 네모나게 하였는데 길이는 6촌3분이다. 밑바탕 북쪽에는 기둥을 세우고 남쪽에는 못을 팠으며 북쪽에는 십자를 그리고 기둥 머리에 추를 달아서 십자와 서로 닿게 하였으니 수준을 보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평하고 바르다. 100각을 작은 바퀴에 그렸는데 바퀴의 지름은 3촌 2분이고 자루가 있어 비스듬히 기둥을 꿰었다. 바퀴 중심에 구멍이 있어 한 가닥 가는 실을 꿰어서 위에는 기둥 끝에 메고 아래에는 밑바닥 남쪽에 메어 실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고 곧 시각을 안다. 흐린 날에는 시각을 알기 어려우므로 행루를 만들었으니 몸이 작고 제도가 간략하였다. 파수호와 수수호가 각각 하나씩인데 갈오로 물을 바꾸어서 자오, 묘, 유의 시각을 쓴다. 작은 정시이와 현주, 행루 등을 각각 몇 개씩 만들어 양계에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은 서운관에 두었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시각을 알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천평 1구를 만드니 그 제도는 현주 1구와 대개는 같으나 오직 남쪽과 북쪽에 못을 파고 중심에 기둥을 세워 노끈을 머리 모양에 꿰고 들어서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하늘을 징흠하여 시각을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남침을 쓰나 사람이 만든 것을 면치 못하여 정남 1구를 만드니 대개 정남침을 쓰지 아니하여도 남북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밑바탕의 길이는 1척 2촌 5분이고 양쪽 머리의 넓이는 4촌, 길이는 2촌이며 허리의 넓이는 1촌, 길이는 8촌 5분이다. 가운데 둥근 못이 있는데 지름이 2촌 6분이고 물도랑이 있어 양쪽 머리로 통하여 기둥가를 돌게 하였다. 북쪽 기둥의 길이는 1척 1촌이고 남쪽 기둥의 길이는 5촌 9분인데 북쪽 기둥의 1촌 1분 아래와 남쪽 기둥의 3촌 8분 아래에는 각각 축이 있어 사유환을 받든다. 사유환이 동서로 운전하여 일각반에 하늘을 한 바퀴 돈다. 도는 4분으로 만들고 북쪽의 16도로부터 167도에 이르기까지 중간이 비어서 쌍환의 모양과 같고 나머지는 전환으로 되었다. 안에는 한 획을 중심에다 세우고 밑에는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직글을 가로 설치하고 그 가운데 6촌 7분을 비워서 규형을 가지게 하였다. 규형은 위로는 쌍환을 꿰고 아래로는 전환을 다달았다. 남쪽과 북쪽을 낮추고 올려서 지평환을 평평하게 설치하되 남쪽 기둥의 머리와 같게 하고 하지날 해가 뜨고 지는 시각에 준하여 반환을 지평 아래에 가로 설치한다. 안에는 낮 시각을 나누어 네모난 구멍의 밑바탕에 닿게 하고 북쪽에는 십자를 그리고 북쪽 축 끝에 추를 달아 십자와 서로 닿게 하니 또한 수평을 취하게 한 것이다. 규형을 쓰는 법은 매일 태양이 극도분에 갈 때를 당하여 햇빛을 통해 넣어서 정문이 되게 하고 곧 태어난 구멍으로 반환의 각을 굽어보면 자연히 남쪽의 위치가 정하고 시각을 알 것이다. 그릇이 무릇 15인데 구리로 만든 것이 10이다. 두어 해를 지나서 만든 일을 마치니 실로 무오년 봄이다. 유사가 그 심화를 기록하여 장래에 밝게 보이기를 청하니 이에 신이
그 의논에 참여한 까닭으로 신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기를 명하셨다. 신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때를 알려주는 요는 하늘을 관측하는 데 있고 하늘을 관측하는 요는 의표에 있으므로 요가 희 화에게 명하여 책력에 1월 성신을 형성하고 수는 선기 옥형을 만들어 칠정을 바루었으니 진실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이 부지런함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당 이후로 시대마다 각각 그릇이 있었으나 그 법을 혹은 얻고 혹은 잃어서 쉽게 셀 수 없었는데 오직 원나라 곽수경이 만든 간이 앙이 규표 등의 그릇은 정교하다 이를만하다. 오직 우리 동방에는 제작한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더니 하늘이 좋은 운수를 열어 문교가 바야흐로 일어나니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 성신의 자질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무를 보살피는 여가에 역상이 정멸하지 못함을 염려하고 척흠하는 일이 갖추지 못함을 생각하여 그릇을 만들게 하시니 비록 요순의 마음일지라도 어찌 이에 더하리요. 그 그릇을 만든 것이 한둘만이 아니나 약간을 기록하여 참고에 갖추게 하고 그 규모는 예끝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성상의 마음으로 재결하여 다 정묘함을 극진히 하였으니 비록 원나라 곽수경이라도 그 기교를 베풀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수시력을 교정하고 또 하늘을 관측하는 그릇을 만들어 위로는 천시를 받들고 아래로는 민사에 부지런하시니 우리 전하께서 물건을 만들어 일에 힘쓰게 하는 지극한 어지심과 농사에 힘쓰고 근본을 중히 여기는 지극한 뜻은 실로 우리 동방에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일이니 장차 높은 대와 더불어 무궁토록 함께 전할 것이다 하였다. 그 그릇을 만든 척식은 옛사람의 법도의 그릇에는 반드시 주척을 썼는데 척식을 바로 정하는 것이 예로부터 어려웠다 하였다. 주자가 사마 문정공의 집 석각본 척식을 취하여 가래에 실어서 후세의 법을 삼았으나 가래의 판본이 세상에 행하는 것이 하나만이 아니어서 주척의 장단이 같지 아니하여 또한 의거하기 어려웠는데 판중추원사 허조가 홍무계 유연의 아버지 상을 당하여 진우랑의 아들 진이가 가묘의 신주 만드는 척식을 구해 얻어서 가척본을 만들었고 또 의량 강천주가 집에서 지본 주척을 얻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 강석이 아우 강유원이 원사 김강의 간직한 상하척본을 전한 것인데 전면을 쓰기를 신주척 정식이라 하였다. 지금의 관측을 2005분을 없애고 7005분을 쓰면 바로 가래부주의 반시거가 이른바 주척은 지금 성척의 7005분 약이라고 한 말과 같다. 두 척분을 서로 비교해보니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비로소 신주 만드는 제도를 정하여 올리니 이로부터 무릇 사대부집 사당의 신주와 도로의 이수와 사장의 보법은 모두 여기에 의가의 정식을 삼았다. 근래에 또 판사역 원사 조충자가 부경에 가서 새로 만든 신주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이 자와 비교하니 촌분이 서로 합하니 이 자는 지금 중국에서도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든 의상, 표, 누 등의 그릇을 모두 이 자를 써서 제정하였다 한다. 관은 정극관이고 제자는 북극성이며 규형은 저앙, 고저를 보는 기계이고 사마문정호 사마광이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8일 경축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죽산현에서 암소가 한꺼번에 암송아지 2마리를 낳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정지아가 어염의 관노를 사역시키자는 논의를 파하기를 청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1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서침을 벌하기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처음
지 중추원사 서침이 첫돈 월록을 받지 아니하고 영해부사로 나갔는데 의정부에서 나이가 늙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 적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서 파하기를 개청하므로 침이 장차 부임하려고 가는 길에서 이를 듣고 드디어 성주 사택으로 돌아가서 그 사위 남궁석으로 하여금 상언하기를 중추원에서 녹을 받지 아니하고 부임하였으니 받지 아니한 녹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이를 듣고 이문하에 탄핵하니 답하기를 중추사가 아직 바뀌지 아니하였고 또 전년의 흉년이 성주가 우심하여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위가 이에 말을 올린 것이다 하며 헌사에서 아뢰기를 서침은 별다른 재주와 덕이 없는데도 벼슬이 당상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더욱 근심할 것이거늘 벼슬이 바뀐 뒤에 미루어 녹을 보고자 하여 외람함을 무릅쓰고 말을 올렸으니 그 탐호하고 염치 없음은 선비의 풍습을 더럽힘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청컨대 법으로 처치하옵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지평 화효명이 아뢰기를 서침이 북을 쳐서 말을 올려 법을 어기고 녹을 받고자 하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전일의 죄를 다스리기를 개청하였으나 윤허함을 입지 못하여 신등은 실망하였는데 근래 또 여덕륜이 경기 경력에 파면된 뒤에 또한 녹을 받는 일로서 북을 치니 사풍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장래를 경계하기 위하여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당상관을 어찌 이 작은 일로서 죄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효명이 또 아뢰기를 이미 당상관이 되어 염치가 없으면 더욱 징계함이 마땅합니다. 또 녹을 받는 일로서 북을 치는 것은 설이나 전례 및 향화인의 할 바이거늘 어찌 당상관으로서 감히 이 일을 하오리까. 조정관리가 탐하고 더러워 풍습을 이rum이 실로 이에 말미암을 것이니 이를 두고 죄주지 않으면 패를 장차 구할 수 없사오니 엎드려 죄주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20일 기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햇물이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20일 기묘 두번째 기사 충청도 진휼사에게 진휼에 힘쓸 것을 명하다. 충청도 진휼사와 경기 충청전라도 경차관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핵국은 익지 아니하고 묵은 곡식은 이미 떨어져서 민간에서 먹을 것이 어렵고 또 바야흐로 농사에 힘쓸 때인데 줄인 백성을 구제하고 농사를 권하는 등의 일에 더욱 생각을 다함이 마땅하다. 올라올 기한은 밀보리가 있고 줄인 백성이 없는가를 보아서 적당하게 실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20일 기묘 세번째 기사 각도 감사에게 이듬해 쓸 종자를 잘 비축하도록 명하다. 제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평상시에 민간에서 비록 풍년을 당할지라도 장래에 헤아리지 아니하고 거의 다 허비에 쓰고 지금도 비축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한번 흉년을 만나면 집에 몇 말 몇 대의 비축도 없고 오로지 구제하기만 바라는 것은 지난해의 일로서 볼 수 있다. 금년에는 밀보리가 풍년이 들지 못하였는데 만약 전과 같이 힘써서 비축하지 아니한다면 장래의 종자가 염려스러우니 그것을 각각 잘 꿰어서 적당한 대로 미리 준비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20일 기묘 네번째 기사 이순지가 벼슬을 사양하는 상스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신은 장구나 이해하는 낮은 학문으로서 외람댁에 과거에 합격하여 승문원에 4년을 벼슬하여 이문을 익혔으되 통하지 못하였고 역법교정에 3년을 벼슬하여 역산을 배웠으되 또한 적은 공도 없었습니다. 간이대에 수년을 종사하였으나 그 모든 상의의 제작은 진시로 다 성상의 슬기로운 계산에서 된 것이고 능히 할 말도 그 사이에 들이지 못하여 엎드려 다스림을 도와 이룩할 겨를이 없었으니 한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만 깊을 뿐이옵니다. 신이 몇 가지 일에 힘을 다하지 아니함이 아니오나 움직이면 문득 이루지 못하여 마침내 한 가지도 얻은 공효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와 꾸짖는 형벌을 더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계급을 띄어 올려 벼슬을 주시고 물건을 하사하여 표장하시니 신이 이제 어버이의 상을 당하자 넉넉한 지불을 더하시니 덕이 지극히 우악하고 은혜가 지극히 깊어옵니다. 신이 목숨을 다하여도 능히 보답할 수 없는 바이오니 불행이 상중에 있는 몸으로 병이 쌓이고 정신이 황홀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신의 아비 이맹상에게 명하여 신으로 하여금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게 하옵시고 갑자기 벼슬을 내리는 명이 계셨으니 신이 여묘에 있다가 명을 듣고 황송하고 놀라와 옷깃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오니 나아가고 물러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거기 엎드려 생각하건대 집에 있어서 의지할 바는 아버지이고 나라에 있어서 우러러야 할 바는 임금이온데 임금께서 명하시고 아비가 꾸짖으니 신의 한 몸이 집과 나라에 둘 다 용납할 바가 없는 까닭에 병을 무릅쓰고 힘써 길에 올라 죽음을 입고 진정하옵니다. 신이 나서 병이